그러니까 여러분 왜 반감기 돼야 뭐 안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의견 많잖아요. 여러분 하이먼 민스키 차트 이 사람 CNBC 아프리카 그 사람 아시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KKK님이 이제 남겨주신 글인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왜 사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금을 사지 비트코인 왜 사냐? 금은 현물인데 손에 잡히고 이런데 비트코인이 뭔 상관이야? 그게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되게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다들 참 이게 설명할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해봤자 지금 한 2008년, 2009년 거래됐으니까 10년? 10년 조금 넘었죠, 그죠? 이러니까 뭘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 주식 시장보다는 많지는 않죠. 뭐 금은 여러분 지금 뭐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거랑 역사의 그 패턴하고 거기서 꺼집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해봤자 10년인데 이거 증명 못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란 그 리스크로 인해서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보여줬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란 리스크 때문이냐, 차트 뭐 그것 때문이냐라는 이제 어,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제 좋은 말씀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영상으로 좀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답은 아직 안 드렸거든요. 영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켰는데 이제 보세요.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XY 그래프로 해가지고 영상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래프가 나왔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건 그러니까 상어에 많이 물리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지 않나. 그쵸? 이게 논점이거든요. 흥미로웠어요, 저도.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뭐 비트코인 올랐는데 제가 막 다리가 막 간지러워, 그날따라. 어떤 사람은 또 우리 톡방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까마귀가 울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막말로.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논점을 또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 되게 흥미로웠는데, 참고로 톡방은 이제 제 게시글이 이제 없어요. 그 댓글에 영양가가 없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남겨놓은 게 있고 굳이 내가 이걸 공개를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예, 그냥 퍼블릭하게는 좀 옮기는 거 이제 좀 자제해야 되겠다.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봤던 거 어제 했던 거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리플 핵심 개발자 떠난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셨겠죠? 데이비드 슈왈츠가 아니라요. 이름은 슈왈츠인데 앞에 퍼스트 네임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개발자인데 떠났는데 엑스프링으로 거기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게 뭐 큰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에반 슈왈츠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떠나기로 했고요. 데이비드 슈왈츠는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다. 예, 그 사람 뭐 변함없고 지금 에반 슈왈츠 얘기였고요. 그리고 뭐 저기 리플 CEO가 CNN 인터뷰에서 나는 XRP를 덤핑하지 않는다. XRP를 매도는 했으나 덤핑하지 않았다. 그 참 말이 참 말장난이죠. 그것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이 트위터에 외국에 한 어떤 분 유명한 분 트위터에 올렸는데 리필 CEO가 이제 XRP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을 것이다라는 것이 한국 그 이제 이 기사로 번역이 되면서 샀다가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몇 번만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누구랑 뭐 밥을 먹었대가 이제 손을 잡았대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이제 말이 이렇게 와전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영어 원문 트위터 원문을 보시면요. 이 브래드 갈링어스가 XRP를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가 아니라요. 프로바빌리가 앞에 아마도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트위터 그 쓰는 사람 자체가요. 그런 아마도라는 그 말을 참 즐겨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와전이 된 거죠. 그런 이제 말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도 좀 깨달았고. 또 하나 또 이제 여러분 이거 지금 리플이 XRP 이게 이제 증권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 소송이 ING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1월 15일자 현지 시간 1월 15일자로 해가지고 리플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 이제 시간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 참 이게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리플이 별로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리플사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증권이란 것을 소송할 때면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했어야지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제 그 리플사의 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과연 이것이 시큐리티가 증권용으로서 또 SEC가 이거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인데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좀 50대 50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안 될 확률이 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리플 이야기에서 이따가 또 나오면 좀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랩 좀 단기성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리플과 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여러분 리플이라는 것이 ODL 서비스니까 온디맨드 리퀴디티잖아요. 리퀴디티가 결국은 그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스트로 뭐 보스트로 어카운트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 자체에서 이제 그 화폐를 갖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국제 송금을 받은 화폐에 대비를 해서 출금해 줘야 되는 걸 이제 쌓아두려고 하니까 묶여 있는 자금이 많다. 그걸 리플이 해결해 주겠다. ODL 서비스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동성과 관련지어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는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이었죠. 이 레포 시장이 있었는데 왜 600억 달러를 지금 막 단기 자금 이렇게 지금 하나? 이거보다는 밑에 있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거 여러분 기사 이미 보셨을 거예요. 10월 13일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걸 내년 이제 올해죠. 이제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사니까 매달 600억 달러씩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예, 투입을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왜? 지금 작년 9월에 레포 시장이 발작이 일어났었어요. 레포가 쉽게 얘기해서요. 하루나 한 달 사이 이렇게 단위로 그 기간 동안 단기적 하루에서 한 달 정도 그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왜 빌리냐? 뭐 은행이든 보험회사든 간에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뭔가 뭐 정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자기 돈으로 해버리면은 자기 돈이 없어지니까 잠깐 남의 돈을 잠깐 빌리는 거예요. 아주 저리에 1에서 뭐 2%나 뭐 이렇게 빌리는 건데 그 단기성 그 자금이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니 단기적으로 돈이 빌리려고 하니 A에다가 뭐 빌리고 B은행에 빌리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는 거야 서로 막. 그러니까 일시 발작 증세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시 발작 증세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10%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연준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시중에 은행들이 서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왜냐 은행들도 지금 돈을 쟁여놓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현재. 근데 이에 반해서 미국 지금 나스닥하고 뭐 뉴욕 뭐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신고점을 찍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찌됐든 간에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연준에서는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계속 지금 공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단기적 유동성에 대해서는 연준이 돈을 풀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뭐 보시는 건 현재 이런데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실제 양적 완화 우리가 08년 그 금융위기 때 미국 그 서프라임 그 금융위기 겪었을 때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10년채 국채에 대한 그런 이제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푸는 그 양적 완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2년물 뭐 단기성으로 해가지고 국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레포 시장에 대해 하고 있는데 이제 2년물, 10년물 이제 가보세요. 점점 그게 확장이 된다면은 이제 뭐 양적 완화가 더 확대되는 거지 않냐라는 분석이 사실 많습니다. 이미 레포 시장을 통해서 지금 이미 돈을 이렇게 매달 600억 달러씩 푸는 걸 통해서 양적 완화 이미 시작했다는 의견도 되게 많고요. 그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완화인 거죠. 뭐 연준에서 이것이 양적 완화 시작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발작이 일어났냐? 뭐 JP 모건 등에서 뭐 기존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서로 지금 돈을 안 주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유동성 때문에 언제 돈이 갑자기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다들 쟁여놓는 거예요 지금. 뭐 큰 은행부터가 지금 쟁여놓으니까 예, 다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죠.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보다 조금 더 높이 하면 또 연준에서도 이자를 주니까 또 은행에서는 또 뭐냐? 은행에서 또 이자 받아 먹으려고 또 연준한 받아 먹으려고 자꾸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제가 저번에 그 본원 통화 이제 그 그래프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M2죠 M2 M2 그러니까 이제 실제 돌고 있는 돈의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풀고 있는 돈 대비 그게 이제 실제 돈이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죠. 그만큼 유동성이 되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예. 유동성은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 이제 XRP니까 과연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참 아직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XRP가 ODA를 쓰게끔 하는 이제 그런 고가 제휴를 참 많이 맺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관건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그래프가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요. 이게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우상향하고 있죠. 이게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막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최근까지 해서 뭐 2020년 1월 뭐 10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빗소 거래소예요. 멕시코 페소로 이제 거래를 하는 곳인데 XRP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XRP가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 미국에 이민을 가서 돈을 벌어서 필리핀이나 뭐 멕시코나 뭐 중국이라든지 해가지고 돈을 지금 송금하는데 현재 머니그램이나 뭐 저기 웨스턴 유니온 거 썼을 때 물론 머니그램 지금 이제 XRP ODA 서비스를 하지만은 100%는 아닙니다. 아직 지금 넓혀가겠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송금 수수료가 미국은 뭐 월급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받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급으로 받기도 합니다. 네, 미국 사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송금을 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위프트도 하물며 달러 송금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3일 걸리고 뭐 저기 빨간 날 끼면 뭐 더 걸리고 그 사이 환율 리스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문제가 많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돈을 번다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멕시코 이제 가족 먹여 살린다고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벌어 보냈는데 참 이게 안 되니까 기존 거 가지고는 수수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XRP를 쓰지 않겠나 라는 것이 이제 그 머니그램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희망을 봤죠. 머니그램도 이제 리플 CEO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하반기에 이제 머니그램이 실제 이제 ODL 서비스를 써서 XRP를 통한 송금 서비스 시작하는 것은 한 내년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올해죠. 2020년 이제 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정말 정식적으로 했는 거는 빵형이 이제 어떻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2020년 말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 머니그램이 아직 100% XRP를 통해서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리플 CEO가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물론 아니겠죠. 그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예, 테스트를 해보겠죠. 예.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은행입니다. 시티은행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계 10대 은행이죠. 시티은행에서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리플 테스트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ODL인지 뭔지는 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리플을 지금 현재 밀고 있는 건 ODL이니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3대 은행이죠. 전 세계 1, 2, 3등 은행은 뭐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뭐 은행들인데 그 이제 제하면 뭐 JP모건, 시티은행 그죠? 뭐 쭉쭉쭉 내려가면 뭐 웰스파고도 있고 뭐 그때 외웠는데 여러분 다 같이 외우자 했는데 저도 까먹었어요. 10대 은행. 전 세계 10대 은행 까먹었는데 아무튼 미국이 3대 은행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리플이 미국 거니까 아무래도 예, 맞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티 은행에서도 리플 테스트했다라는 것이 참 이제 주목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 중요한 사실 제가 또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시티 은행 걸 예전 걸 찾아봤어요. 예전 걸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거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죠. 올해 2020년 1월 10일자 기사였는데 작년 이제 이맘때 작년 한 3월 19일에 나온 기사 보세요 한번. 시티은행 시티코인 자체 코인 은행의 자체 코인을 만들었어요. 마치 JP모건이 JPM 코인처럼 시티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철회 결정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었죠. 작년 보세요. 왜 철회를 했냐?
은행에서도 여러분 다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각자 코인을 만들면 되지. 은행에서 각자 코인 만들어 가지고 전송하면 되지. 어? 왜 XRP가 필요하냐라는 이제 그 주장하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제 은행들이 자기 코인을 다 만들어 썼어요. 그거 만들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시티은행의 경우는 개발하다가 드랍을 한 거예요. 철회를 한 거죠. 왜 철회했나? 여러분 기사 한번 보실게요. 왜? 글로벌 혁신 책임 담당자가 말했는데 출시 계획을 취소하는 몇 가지 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과 JPM 코인 같은 유사한 프로젝트의 후속 실패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험으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실제로 결제 생태계와 그 생태계 내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말이냐? 기존 핀테크나 스위프트를 포함한 전 세계 규제 기관들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이미 딱 정착이 돼 있는 거에서 개발이 된 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시티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건드릴 게 너무 많은 거야. 시티은행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시티은행이 전 세계적인 그런 은행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담당자는 은행들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도입, 믿음에 지친 듯 스위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스위프트도 정말 오래 걸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현재는 충분히 확산되어 있다한다. 디지털 자산은 창출은 약 4년 전에 시티은행 계획이었다. 원래 4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드랍을 한 거예요. 네. 자, 더 중요한 거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 지침에서는 또한 현재 은행이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서 리플이 취소된 시티코인이 남긴 공백을 메우는데 유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이게 이제 기사가 자기 뇌피셜을 돌려가지고 쓴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 줄 더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엑스래피드와 엑스커런트 시스템 이제 통합되죠. ODL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내부 거래를 가속화하는 것 같은 시티코인과 동일한 요구사항을 잘 충족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시티코인 어차피 쓸 바에는 지금 리플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영업을 하고 막 전 세계 은행들과 쓰게끔 해가지고 다 체인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거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시티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스위프트를 좀 개발된 걸 더 쓰던가. 근데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지금 스위프트가 안 되는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러니까 지금 쓰려고는 하는데 지금 다 고민일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기존에 신용화폐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 저기 이란 사태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뭔가 돈을 쓸 때 써야 될 그 기준 화폐가 있어요. 기축 통화라는 게 있는데 이건 화폐의 패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플이 왜 달러를 대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 생각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리플이 뭐 달러를 대체한다. 그 달러를 대체하면 리플이 얼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처음엔 저도 참 그 말이 참 근거가 뭘까라는 걸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왜 달러를 그러니까 석유를 살 때 지금 석유를 살 때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본 게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서 석유를 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이란 사건 여러분 아셨다시피 솔레이마니가 왜 암살을 당했습니까? 중국 그 런민비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다 석유를 팔 때 이란에서 석유를 팔 때 런민비로 결제를 해가지고 많이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게 또 배우가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송금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게 대부분 지금 달러라고 있어요. 스위프트에서. 달러라고 있는데 그 송금하는 그 통로가 달러가 그 역할하고 있는데 이 통로가 달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XRP로 대체를 하는 거 결국 달러가 XRP로 간다라는 그 이제 논리였던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현재는 이제 달러로서의 그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했는데 XRP로 됐을 때 이제 과연 그게 이제 미국 정부랑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번 2월 15일에 또 SEC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리플이 또 제가 저번에 그 로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이런 이제 그거 자체를 하나의 법령으로 카테고리를 따로 떼어내서 앞으로 법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로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데 이게 뭐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리플이 점점 그 성공 확률을 갖다가 높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0분 넘게 지금 듣고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일단 시기부터 정리하고 알트코인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암호화폐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아무리 막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고 해도 그래. 그래서 뭐 사야 돼. 그래서 얼마가 이제 얼마 안 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이게 얼마 가는지 알아맞혀라. 그 무당하죠. 제가 그거 여기 왜 있겠습니까? 제가 예 무당을 했죠. 제가 나 혼자 대출 다 해가지고 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그거 알면은 저기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그런 맞추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날고 긴다는 그 날고 뛴다는 그 전문가들조차도 다 깨지는 시장인데 예? 그나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를 총동원해가 종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전망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진짜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자꾸 투기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나 진짜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짧게 얘기하고. 정말 이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설령 이게 지금 요즘 막 노출이 새로운 분한테도 이 영상이 막 노출이 돼요. 심지어 요즘 제가 어디 저녁에 밥 먹으러 갔는데 얼마 전에 이란 사태 일어났었잖아요. 이란 그 저기 사태 일어나니까 솔레이마니 그 피격 때문에 이제 암살 때문에 일어나니까 와 돈가스 먹고 있는데 옆에 남자 둘이가 있었거든요. 남자 둘이가 있는데 그 옆에 또 무슨 뭐 뉴스가 나왔어요. 그 이란 뉴스 나오니까 야 남자가 운을 띄우는 거야 그 남자한테 친구였나 봐 둘이 밥 먹고 있는데 저럴 때 비트코인 사야지 뭐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맞은편 사람들이 막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분 있다가 야 너 샀냐 이러는 거야.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야 너 샀냐니까 얘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나 조금 샀어. 근데 좀 오르더라 이러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겠어요. 부글부글 끓지 돈 얻었다고 하니까 이게 겉으로는 좋다는데 배 아픈 거죠. 지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번 그 이란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올라왔죠. 기존에 지금 몰랐던 사람들이 이 자료를 찾아봐가면서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이 시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거는 정말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덥석 샀는데 막 깨져버리는 거. 우리 이미 다 겪었잖아요. 기존에 계신 분 다 겪었잖아요. 그래 다 깨져버린 게 전 너무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예. 들어와가지고 참 깨져버리면 또 이게 또 어떠냐라는 또 걱정도 들고 뭐 별의별 걱정이 참 다 듭니다. 예. 아무튼 그랬고요. 아무튼 이거 일정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지금 시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캐시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지금 SV 비트코인 SV 일단 비트코인 캐시부터 얘기할게요. 왜 올랐냐? 반감기가 4월경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반감기 돼야 뭐 안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의견 많잖아요. 아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왜 또 안 오른다는 그 근거를 대려 할 때 사실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이렇게 반감기가 지금 한 2달, 3달 이렇게 남았는데 먼저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떤지 유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 SV는 그 크레이그 그 사람이 뭐 또 뭐 자기가 뭐 많이 들고 뭐 110만 개인가 그 들고 있다 해가지고 그죠? 100만 개인가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래서 그거 뭐 드러낼 거라는데 그것도 맨날 그 거짓말 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SV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죠. 참고로 SV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 포킹 돼가지고 나온 게 SV죠. 그래서 지금 알트가 지금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좀 후끈후끈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여러분 이 차트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이먼 민스키 차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된데 그렇지만 잘 모르는 거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 하이먼 민스키 차트가요 사실은 어디서 유래를 했냐 바로 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 차트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유사하죠. 큰 곳에서 한번 빵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벌벌한 다음에 다시 얘가 이제 끝에 있는 게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인데 나스닥이 이제 빵 터트리고 빵빵 하다가 이제 지금 막 신고점 뚫고 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게 2011년, 2012년이에요. 2020년이니까 여러분 이제 짐작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냐. 자, 바로 이건데, 제가 뭐 어디 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트냐면은, 어, 전체 이 지금 코인 시장 전체에서요, 비트코인 거 뺀 거예요, 시총을.
알트코인만 남아있죠. 비트코인 제외한 게 다 알트코인이니까. 알트코인 시총에 대한 차트예요. 여러분 뭔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팡 뜨고 이제 밑에서 빵빵 이렇게 한 번, 두 번 튕겨주고 이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분석이었어요. 제 의견은 아니고 하나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그저 크레이그 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벌써 지금 몇 번을 실망시켰는데. 예, 유난히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돼도 참 그것도 참 문제다. 그죠? 예, 문제입니다. 예, 이제 리플인데 이건 근데 믿어도 될까? 트위터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왔는데 보이세요? 크레이그식 어그로는 정말 최고. 관심을 안 줄 수가 없음. 저도 그거 배워야 돼요. 유튜버의 그 어그로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레이그의 어그로 정도면 유튜브 한 100만 원 갑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난 그런 재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이제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도 보여드리고요. 이건 이제 뭐냐면요, 리플이에요. XRP예요, XRP. 지금 차트가 지금 뭐 이 사람 분석해 놓은 거는 이제 트위터 이제 한 사람이 분석해 놓은 건데 맞아요. SRP 2035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2017년 불장 그때 이제 왔을 때 그때 패턴하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초록색은 이제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이건 뭐 이거 막 해가지고 몰빵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의 분석이니까 분석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알트코인 시총도 알트코인 시즌 온다. 이거 작년 8월에 알트코인 시즌 온다고 누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왔냐고 안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100%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패턴이 되게 유사하다. 지금 패턴이 상당히 지금 유사한 패턴인데 그래 이게 좀 이제 삼각수렴해가지고 이제 가지 않겠나. 현재 이제 1월 11일째 2020년 1월 11일자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데 이제 마침 또 리플 재판이 1월 15일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게 어 연관성 있지 않나 했는데 이런 리플 차트는 여러분 지난달 그렇고 지지난달 그렇고요. 맨날 내일 아침이나 뭐 다음 주인가 이번 달 말한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뭐 이어 붙인 거예요. 이어 붙이면 현재 뭐 이렇다 이런 거고 뭐 리플 아까 보셨던 거 이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이런 거는 저기 원래 상승론자들 리플 상승론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불론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사람 CNBC 아프리카 그 사람 아시죠, 여러분? 트위터 오늘 올렸어요. 알트 시즌이라고 오늘 올렸어요. 지금 알트 시즌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하락장을 겪어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잠들어봐야 조금은 오르다 내릴 때 팔고 하겠죠. 그쵸? 하락장도 겪으신 분들하고 아마 안 겪으신 분들하고 대응하는 게 아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거 작년부터 부들부들 이 부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알트코인 시즌 도래했다라고 오늘 트위터 남겼고 아까도 저 차트 보였다시피 알트코인 시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건데 이제 하이먼 민스키 패턴으로 가면은 지금부터 이제 좀 이제 알트가 사세에 올라가 되지 않나. 근데 지금 다른 코인들 여러분 보셨다시피 현재 아직 하방 트렌드긴 한데 골든 크로스를 이제 터치하는 코인들이 이제 알트 코인들이 몇몇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뚫어주면은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리플, 이것 XRP인데 그래서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 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삼각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댓글 좀 읽어볼게요. 채팅 좀 읽어볼게요. K5로 만족. 사실 K5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뭐 그렇게 까대도 정비에서는 이제 현대기아만한 게 없죠. 거의 정비가 거의 뭐 수입차 대비하면 공짜 개념이니까. 예. 계산해 놓은 영상 준비해 놨는데 복지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복지사님 나중에 카 리뷰로 가실 것 같은데 이러다가 자동차 리뷰로 가실 것 같은데. 예. 나중에 현대기아 많이 복지사님께 연락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리뷰어로서. 맞아요. 이거 지금 코인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저를 알아요. 저도 제 채널을 알아요.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어, 올해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면요. 이게 사실은
그 뭐 주식도 뭐 유튜브 하시는 분도 사실 있긴 있죠.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아직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아직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로운 거지. 나중에 되면은 좀 아마 엄격해지고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요. 뭐 그때까지 뭐 그때 이후 제도권 들어가면 이미 뭐 다들 수익 보고 나오실 분도 있을 건데 이제 그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굳이 저도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보실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되면 이제 저도 카 리뷰 할까요? 복지사님? 저도 저도 자동차 리뷰 하나 껴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올해 이렇게 아주 올해는 못 하겠구나. 예, 아주 올해는 못 하겠구나. 예, 같이 하실까요? 예, 복지사님도 참 저랑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채널 시작할 때부터 좀 초창기부터 계속 와서 봐주시고 해가지고 인연이 깊어요, 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기는 과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기는 이제 올해면 좀 보여줄까? 5월에 반감기 지나면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면 좀 보여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올해는 멀었다. 내년은 가야 되겠다. 2번. 아니다. 아예 가망이 없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볼게요. 내년 2번, 올해 1번, 올해, 내년, 글렀다, 올해 연말, 내년이 좀 많네요. 올해랑 내년이, 올해가 또 갑자기 표가 많아지네. 올해가 한 40, 2024년에서 25년이요? 와, 올해, 올해, 5월, 6월부터 야금야금 갈 거야. 2020년 9월인가 보네요. 2020년 9월, 맞죠? 9월? 맞아요. 대외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 맞죠. 우리는 대응만 할 뿐이지 예측은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죠. 대응하는 거죠. 2022년 내년 2월.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이랑 거의 반반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음. 올 초랑 올 말. 예, 올해 말부터 좀 보여줄까? 올해 말이 하니까 2017년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 중순이나 말 정도? 그때부터 이제 살살 오른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올해 아니면 어차피 내년. 올해 내년 반반으로 갈리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올해 내년 이렇게 온다. 3번은 잘 없네요, 보니까. 3번은 있었으면 이미 빠져나갔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에서 그렇고 요즘 보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잠깐 한 번씩 뜰 때마다 네이버 좀 안 떴으면 좋겠어. 가격 오를 때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한 저기 나중에 비트 한 1억 가면 그때나 좀 뜨지. 뜰 때마다 이제 내려갈까 봐 그것 때문에 저도 좀 좋지가 않네요, 마음 개인적으로. 음.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 시야가 근데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건데 이제 이 생각하는 시야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면 한국에서 이게 무슨 돈 세탁 이거 비트코인을 쓰여가지고 그렇게 올랐다. 여러분 한국 시장이 아무리 커도 지금 원화 결제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마치 한국 시장이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을 주무르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예, 그래도 US 달러가 최고고 그다음에 뭐 유로 일본 엔화도 있고 중국은 거래 금지죠. 어차피 중국은 USDT로 예, 테더로 해가지고 결제하는 건데 마치 근데 한국 시장 때문에 막 전 세계가 막 왔다 갔다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리플도 그렇고요. 아무리 한국 사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적인 볼륨을 봐야죠. 근데 마치 이제 한국이 내가 사는 곳이 한국이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하시는 그런 캐파 자체가 좀 전 세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좀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좋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오를 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40% 가까이 끼고 해가지고 많이 꼈긴 했는데 그래도 큰 우리나라 얘기는 그래도 그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큰 영향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국세청에서의 그 빗썸 308억인가요? 803억인가? 갑자기 숫자가 헷갈리네. 아무튼 세금 그 징수해가지고 빗썸이 냈잖아요. 내는 거랑 4차 산업혁신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암호화폐를 갖다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 자체가 외국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막 803억이죠? 아, 감사합니다. 803억. 예. 그래서 그 이슈가 된 거 외국 애들이 지금 유튜버 애들 이렇게 보니까 외국 애들이나 보니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조차도 한국에 일어난 일을. 근데 되게 크게 얘기하더라고. 뭔가 막 이미 됐느냐, 법제화 됐느냐. 그래가지고 이미 막 이게 됐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 뭐 지금 뭐가 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잘못 알고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외국에서의 그런 정보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도 얼마나 곡해가 될까? 그렇게 해도 곡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외국에 있는 정보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참 얼마나 이게 뒤틀려 가지고 올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리플 그거. 프로바빌리, 아마도라는 단어 빼놓고 이게 기사가 돼 버렸다고. 사실이 돼 버렸다고요. 아마도 누군가의 추측이 이미 사실이 돼 버린 거예요. 아, 맞아요. 중국 세탁 그 돈 세탁한다 그거 맞아요. 그 말이 많았죠. 프리미엄 때문에. 예, 중국에서 이제 거래가 금지가 되니까 그때 거래소 막 폐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들었다. 예, 맞아요. 그 얘기 많았었어요. 그래서 김프 일으켰다. 그쵸? 그래서 뭐 저기 대림동 뭐 저기 환전소 쪽에 가지고 뭐 돈이 없을 정도였다. 뭐 그런 말도 많았고요. 예, 예, 그쵸? 그 말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빗썸이 아마 세금 부과한 것도 그때 외국인에 대한 그 세금 부과가 800 그죠? 803억 원이었으니까 그 세금이 이 정도인데 과연 그 유출된 금액이 과연 얼마 정도 됐을까? 어마어마했겠죠. 예. 지금 CD가 없는 게 문제라고요. 아,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행복할 수도 있겠다. 예, 행복할 수도 있겠다. 진짜. 다들 고점에 들어오신 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거의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소통을 좀 더 할까요? 방송 종료할까요? 뭐 제가 얘기해드릴 건 준비한 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들어온 분들 고점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만큼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 그 분명히 누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이게 뭐 돈 들여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넣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나 뭐 그림이나 하나 띄워놓고 얘기하자 그냥. 못 버텨요. 계속 전화 올 겁니다. 추천해준 사람한테. 지금 들어와도 전혀 부럽지 않은 게 우리는 신규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2년 넘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솔개님. 이 내공은 무시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겪었던 것들. 퀀텀이 오르면 나중에 뭐 다른 알트 다 무너진다. 퀀텀 시그널 해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뭐가 뭔지 잘 아예 모를걸요? 뭘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를걸요? 옛날 리플 가격 왜 그렇게 많이 오른 줄 아세요? 싸서요. 동전이었잖아요. 몇백 원, 뭐 몇십 원 이런 거 싸니까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올랐다는데 시총이란 개념도 없고 아마 그분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면 이제 한참 걸리겠다. 그죠? 음. 더 할까요 좀? 예, 조금 더 하다 갈게요 그러면. 딱 1시간 딱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럼 50분이니까 지금 10분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건재한데 왜 나머지 알트는 다 죽상일까요? 420원 흑우인 거예요. 420원 그 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들어와서 저희 연료가 되겠지. 지금 사실 들어오면 안 되고 좀 더 이따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1월 15일 리플 발표하면서 리플 소송 발표하면서 리플 가격 변동 어떨까요? 진짜 싹 그렇게 뭐 많은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변론만 있을 거라 가지고 어차피 비투스랑 나눠먹기 싸움입니다. 알트는 비투스랑 늘린 도구일 뿐인 거죠. 그쵸.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단기 투자의 그런 관점이 뭐 가치가 있다면 계속 가는 건데 결국은 다 BTC 마켓하고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알트가 아무리 커도 비트코인도 결국 커야 된다. 비트코인이 일단 커야지 알트가 가는 거니까 여러분. 알트만 계속 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해외 거래소 우리 거래하려면은 뭘 보냅니까? 뭐 스위프트로 뭐 저 달러를 해외 거래소 내 통장에 보내서 그것부터 일단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비트코인 보내잖아요. 아니면 이더리움 보내든가 해가지고 기축 통화, 그러니까 거래소에 기축이 되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비트, 뭐 이더, 뭐 비트코인 캐시도 뭐 가끔씩 있긴 한데 그거 보내가지고 그걸로 거래를 다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마켓이 크니까 대부분 비트코인 보내서 알트를 구매하니까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 기축은 맞죠. 마치 달러 같이.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런 저 글도 참 많이 봤는데 비트코인은 지불로서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지불 수단 안 돼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불 수단이 됩니까? 1초에 처리되는 건수가 7번인데 어떻게 지불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거 뭐 1700한가요? 1초에 처리하는 비자가?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달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달러보다는요, 사실은 뭐에 비교를 해야 됩니까? 금에 비교를 해야 되죠. 우리가 금을 어디 뭐 금을 할 때 막 금으로 지불합니까? 물건을 살 때?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이 그렇게 느리니까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니까 8메가로 진화시킨 게 뭡니까? 그 비트코인 캐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32메가바이트인가요? 더 진화시킨 게 뭡니까? SV잖아요. 그렇게 지금 발달이 됐던 거죠. 하드 포킹 돼가지고.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하드 포킹입니다. 포킹. 상승장 때 분명히 주변에서 전화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전 벌써 전화 카톡 오는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 절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신규가 불었다고요. 그분들 적은 돈으로 돈 좀 벌다가 큰 돈 땡겨 다시 크게 들어올 때 이미 고점이 된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 김영주님 그럴 때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인간 지표 그거만 한 거 없습니다.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원망 소리 듣지. 잘 되면 본전이고요. 안 되면 원망 소리 들어요. 이미 그리고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지금. 원망 소리 들어가 인간관계 깨진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인간관계 지금 좋은 거 이걸 통해서 굳이 깨져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락장 겪어보고 공부도 하고 흐름을 알아서 버틸 수 있어요. 420원이나 200원이나 거기서 그 깁니다. 자, 비트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저점으로 만들고 불장이 올지 아니면 3,000달러 혹은 1,000달러 이하 수백 배 불장 만들지 모르는 게 답답할 노릇이뇨. 발행량 유통량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아직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아요. 예. 아, 3,800원부터 쭉 내려와서 매수하셨구나. 스텔라 유통을 반으로 감추겠는데 불장한테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스텔라는 제가 잘 안 해가지고 예, 뭐 IBM 뭐 소리 들리던데 그 뭐 리플 뭐 지금 간다는 소리 들리고 아직 정확하게 잘 안 알아봤는데 리플 10만 개 상위 1%인데 근데 몇만 개뿐만 아니라 몇십만 개 가지고 계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라니까 지금 쭉 내려 지금 채팅방 지금 쭉 내리고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화폐로 생각하니까 이게 머리에서 이게 연결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화폐가 아니라니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니까 금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 진짜. 2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코인 복지사님. 근데 아마 계속 들어와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고 그게 이제 개인의 그 그릇이지 그게. 맞아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여러분이 버셔가지고. 음 맞아요. 예. 자산인데 자산과 화폐를 아직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 이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산인지 화폐인지. 이 눈에 보이는 게 화폐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몇십 년이 흐르면서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주식이나 뭐 다른 거 부동산인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그대로 가다 보니까 예? 지금 더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사실 자산이 늘어난 것도 맞아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뭡니까? 가치가 이 달러 가치가 뭐 달러든 뭐 원화든 간에 신용화폐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숫자가 높아진 거지. 그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200만 달러일 거라 이상일 거라 봅니다. 2천만 달러 갈 수도 있죠. 와, 통들이 다들 크시다. 리플 올림픽 통화로 채택 그 기점을 1달러 기준으로 당분간 통용되고 점차 세계적으로 통용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시네요.
근데 이번에 저희 도쿄 올림픽 뭐 열린다 안 열린다 말이 많은데 좀 불안합니다. 사실 일본과의 참 우리 또 투자에서 또 일본과의 또 이게 생각을 또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좀 그렇죠. 10만 개 가지고 계신 분이가 10만 개.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과도한 희망으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음, 먼 훗날, 그러니까 아주 먼 훗날이죠, 아주 먼 훗날인데 아주 먼 훗날에 만약에 이제 인정을 받고 자산으로서 이미 이제 이란 사태로 이미 보여줬어요. 금하고 같이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 보여줬는데 앞으로 어떠한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점점 돼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제 기관들이랑 이제 홍보를 하겠죠. 걔네들 매집 끝나면은 뭐 매집을 이미 끝냈던가 매집을 하는 걸 수도 있던가 뭐 지금 그거나 의견이 분분한데 2,100만 개인데 그 중에 유실된 게 30-40%래요, 여러분. 그래서 2,100만 개가 밖에 없고 이게 유실된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만 가지기만 하더라도 한 개씩만 가지게 하더라도 지금 뭐한 40% 날라가 봐요. 근데 아직 채굴된 거 뭐 2,100만 개 다 채굴된 것도 아니고 대략 그냥 뭐 한 1,500만 개? 1,500만 명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저 뭐야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잖아요. 그거 빼놓으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나중에 그 가치가 이제 인정받고 올라간다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기대가 돼요.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미 10년을 버텨왔고 이제 향후 10년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코인 복제산이 리브라는 화폐고 리플은 결제 시스템. 이거지. 그러니까 리브라가 결국에는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뭔가 연동돼 가지고 패깅이 돼 가지고 되는 거. 이거지. 비트코인 현재 세력들이 주무를 수 있는 코인 수량 200만 개 미만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 그죠? 추위 그린. 발 엄청 시려요. 진짜. 채굴도 안 될 정도 빡센데. 그쵸? 끝물에는 어떻게 될지 참 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시간 남지 않은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도 출근 잘하시고요. 제가 요즘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시간 될 때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과 아무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긴 시간 많은 분들 오셔서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